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스입니다. 드디어 이제 좀 더위가 약간 한풀 꺾인 그런 느낌이고요. 저희 동네 아이들은 이번 주 목요일날 또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저께 원장님께서 이제 유선상 전화를 주셨는데, 제니쌤, 제가 지금 3년차 지나가고 있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그저 1년, 2년 묵묵히 하면 인원이 계속 꾸준히 늘 줄 알았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이 비단 어제 연락 주신 분 한 분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일도 우리가 3년차, 5년차, 10년차, 20년차 지나도록 늘 같은 고민, 늘 같은 문제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한 20년 이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 저도 테이프 시절부터 CD부터 MP 파일부터 그리고 QR 코드에 오기까지 지금은 핸드폰으로 많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특히나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니까 좀 많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도 있었고, 너무나 좋고 훌륭한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올드한 버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고민의 질이 깊어지죠. 이대로 괜찮은가? 또 이 하반기를 맞이해서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맞을까? 어떠한 방법으로 나는 광고를 해야 되나? 라는 문제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원장님께는 잘 되는 건 발전시키고요. 또 안 되는 건 빨리 버리십시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판서 수업을 고집한다던가 좀 그룹 수업이죠. 5명 이상 10명 정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해가 갈수록 특히 영맘들은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두드러지거든요. 어제도 제가 2건의 상담 예약으로 좀 2시간 간격으로 받았는데 똑같은 질문을 같은 그런 세대 부모님들이 하고 있더라. 3학년과 5학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한테 너무 종용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좀 때가 되면 본인이 할 수 있겠지. 또는 주 2회 원어민 수업이라고 넣었는데 그 정도면 어느 단계 가서 좀 영어로 충분히 회화가 되겠지 라는 5학년 학부모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3학년을 큰 아이로 두신 학부모님은 아버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 좀 상담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갑자기 문의를 주셨거든요. 3학년 아이를 대형 학원에서 1학년부터 보냈지만 지금 3학년인 이 시점에서 보아하니 1학년부터 지금까지 배운 거에 비해서 너무 가성비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이대로 그 학원에 꾸준히 맡기는 게 맞는지, 일단 교육비도 30만 원 이상인데 이 아버님이 오다 가다 보시면서 좀 주시를 했던 거죠. 여기 아이들은 저렇게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매년 토플 만점을 받네? 우리 아이도 1학년부터 지금까지 2년 이상을 꾸준히 배워왔건만 내가 볼 때는 읽기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고 어떤 때 보면 파닉스도 구멍 난 것 같기도 하고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라는 거. 그저께는 아버님이 지나가시다가 짧게 상담을 받고 어제는 이제 드디어 유선상 예약을 하셔서 저랑 아이랑 그리고 어머님이 오셨는데 아이가 굉장히 똘똘해요. 그리고 능동적이다 보니까 궁금했던 터에 이 파닉스를 좀 빨리 끝낸 케이스. 그런데 그 다음 어디가 구멍이 났냐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리딩은 이렇게 갑니다 하고 아마 그 기존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전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뭐가 문제냐? 숙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초기에는 내가 관심을 갖고 파닉스에 이렇게 하니까 음가 조합이 돼서 읽는구나. 문장으로 확장이 돼서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 자녀가 훨씬 더 호기심이 왕성할 때, 그 다음에는 갑자기 고속도로에 이제 그냥 100km 이상 달리는 수업이 들어왔고, 숙제도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저앉은 거죠. 엄마 나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다른 아이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도태돼. 나만 어려워. 나 못 따라가. 이러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가 급기야 끊고 잠깐 정도 이제 쉬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을 상담하고 듣다 보면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 부모님은 여기가 요렇게 좀 솔루션을 해주면 좋겠다. 어제 다녀가신 5학년짜리 이 아버님께는 그닥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걸 현실적으로 정확히 안내를 드려야 되겠다. 언제까지 아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아이는 거의 없거든요.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가방을 들고 다니죠. 남도 다니고 엄마 아빠도 학원을 다니라고 하니까 왜 다니는지도 모르는 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다니는 거구나, 숙제를 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습관성으로 내 몸을 학원에다 맡긴다는 거죠. 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그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차 이상 돼 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본인이 이제 쭉 들여다 보시면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한테 그래도 파닉스가 굉장히 훌륭해. 내가 쓴 프로그램 중에서 이것은 그닥 기능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안 되는 건 빨리 버리시고 새로운 장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패가 왔을 때 가뭄에 콩나듯이 겨우 1명 왔어, 2명 왔어 이럴지라도 상담 예약이 잡혔을 때요, 미리 당일날 또는 그 전날 원장님들께서 센스 있게 문자 발송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머님 우리 땡땡이 오늘 또는 내일 몇 시에 레벨 테스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학원에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가짐으로 지도합니다. 1대1 밀착관리 무슨 교실 이렇게만 보내셔도 그 받아들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되게 감사해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도 기억하고 있어. 내일 꼭 보내야지. 라는 경우가 있고요. 어머 선생님 죄송해요. 급한 약속이 잡혀서 부득이하게 내일 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끝 마무리까지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라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화답해 드리는 그런 센스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2주 후에 다시 또 그 어머니께서 오셔서 레벨 테스트 받으시고 상담한 케이스. 네, 이러한 것처럼 수업의 질, 어떤 커리큘럼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부모에게 놓치고 있는 것은 행여 없나. 그리고 등록하신 학부모님들의 그런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관리는 한두 달 정도까지만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또한 팁입니다. 네, 어머님 우리 땡땡이 오늘 영어 원서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파닉스 구간에서 수업이 좀 많이 길어져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시간 조율을 잘해서 영어 원서 글밥 한 줄이라도 꼭 병행 지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멘트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상담할 때 자랑질을 했거든요. 우리 교실은요 파닉스는 이 정도고요, 남은 10분 정도 뺏어와서 늘 영어 원서 수업을 합니다 라고 자랑질을 했는데, 이 영맘이 어머 갔다 왔어 땡땡아 오늘 또 파닉스랑 독서도 했니? 이렇게 분명히 물으실 거거든요. 엄마 오늘 안 했어, 그냥 이것만 했어.
이런 경우 뭐지? 상담할 때는 매일같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미리 우리 땡땡이 내가 왜 못했는지, 내가 왜 더 잘했는지, 왜 시간이 남아서 오늘은 영어 독서 2권을 또 뗐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 2달 정도까지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관리해 주시면 그 이후로는 선생님에 대한, 원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져서 꾸준히 믿고 맡겨서 오래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지금 3년차 이상 가시는 원장님께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초기에 창업하실 때 확신이 드셨나요? 나 이 정도 프로그램이라면 자신 있어. 이러한 확신을 갖고 계신 분과, 뭐 주변에서 다 된대잖아. 뭐 본사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많다잖아. 우리 동네는 이런 프랜차이즈가 없다잖아. 그냥 가보지 뭐. 이러한 정도의 마음가짐은요, 온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창업을 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좌충우돌 겪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닥 확신도 없으면서 내가 벌기는 벌어야 되겠고, 그렇지만 이거는 왠지 될 것 같고 라는 정도의 확신은요, 사뭇 많이 다르다는 거.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꼭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체되어 있는 건 빼버리시고 보다 확신이 있는 걸로 다시 한번 교통정리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의외로 공부방 교습소 하시면서요, 연 1억 정도 이상 벌어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인원을 많이 돌릴까요? 알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고퀄리티 수업으로 인원을 많이 받지 않지만 1대1 밀착관리로요, 수업의 질도 높이고 교습소 교육비도 높이면서 월 1,000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내가 월 1,000이 목적이야, 목표야 라기보다는 원장님들의 소신과 철학과 그런 수업의 질이 월 1,000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오래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9월 2일, 3일 이틀에 걸쳐서 2시, 4시에 저희 학원에서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또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필드에서 비용을 최소로 절감하며 영상에서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활용하면 현재 나가는 지출을 반 이상으로 줄이며 내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도요, 본홍축으로 많이들 배워가실 줄 믿습니다.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미나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